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와 구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고, 특별히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았죠. 자, 그 다음에 양자수식들이 많이 빠졌는데 언제쯤 반등될지, 자, 그걸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구글과 아이온큐가 서로 발표했던 내용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구글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검증 가능한 양자 우위, 요거를 다 세계 최초로 달성했다고 공식 발표했죠. 그래서 윌로 양자 칩과 새롭게 설계한 퀀텀 에코스 이런 알고리즘의 결합을 통해서 현실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들, 즉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13,000배 빠른 속도로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단순히 양재 우월성을 뛰어넘어서 이제부터는 상업적인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근데 의를 가졌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반면에 아이온큐 같은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99.99%의 EQPT의 KT의 중실도, 오류율 자체가 0.01% 미만이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자, 업계의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양계 기술의 상용화, 확장성, 경쟁의 핵심 주자로서 부상했다. 자, 이 두 가지가 일단은 핵심적인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구글이 요번에 퀀텀 에커스를 통해서 알고리즘 발표했죠. 요 개요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검증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과를 동일한 수준의 다른 양큼에서도 반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 검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 자, 그 다음 응용 영역에 있어서는 분자 구조의 분석이라든지 신약 개발, 첨단 소재 연구 이런 데 응용이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처리 속도에 있어서는 프론티어의 슈퍼컴퓨터가 3.2년 걸리는 작업을 2.1시간에 마친다는 것들. 그래서 처리 속도, 응용 영역, 검증 가능성 요 세 가지가 이번에 일단은 발표에 개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구글은 기존에 시크몰이 있죠. 2019년도에 53큐피트였는데 그거 대비해서 윌로는 큐피트 수라든지 오류율 그리고 구조적인 일관성 이런 모든 면에서 획기적인 진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특별히 핵심 실험에서 여러 물리 큐피트를 갖다가 묶어서 논리 큐피트를 구현하면서 오류율이 단일 물리 큐피트보다 훨씬 더 낮은 것을 검증하면서 인계점도 돌파했다 저렇게 말하고 있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논리 큐피트 수명이 물리 큐피트 수명을 최초로 능가하는 전환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일단 상당히 좋았던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구글의 양자 로드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25년도에서 6년 사이는 논리적인 큐피트 구현이라든지 오류 정쟁의 시스템 구축한다는 것들, 6년에서 7년은 논리 큐피트 간의 연산의 정합성을 갖다 실험하겠고, 2027년도 이후에서야 신약 소재 에너지 이런 데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2029년도에서 30년경 정도 돼야만이 정말로도 1000개의 논리 큐피트, 100만 개의 물리 큐피트의 스케일의 확장성 시스템으로 인해서 상업적인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면서 다양한 산업 문제를 푸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다. 즉 말해서 2029년이나 30년 정도 돼야만이 제대로 된다.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주가가 좀 아무래도 구글이 좀 강건했고 나머지 아이온큐라는 이런 주식들이 안 좋았죠. 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노벨상 수상자들 포함한 구글의 AI팀의 연구 내역이 내추럴인지 사이언스 내에 게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신뢰성이 조금 쌓이면서 아무래도 다른 글의 주가가 하락한 거지, 실질적으로 본다면 실용성 이런 것들은 2030년도 가야만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 자체가 조금 더 과민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반면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유연 트랩 방식이죠. 2025년도 10월에 세계 최초로서 99.99% EQPT의 게이트 충실도를 나타냈다. 오류율 자체가 0.1% 미만으로서 인더스트리 4.9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코렉션 자체가 0.01% 미만 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전조체 같은 경우는 보통 0.1%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양큼은 오류율이 많기 때문에 코렉션을 갖다가 얼마만큼 잘하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지죠. 자,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것이 이온 트랩이고, 물론 속도적인 측면에서 또 초전조체가 좋을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온 트랩이 조금 더 앞서가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큐피드 컨트롤 있죠. 이런 것들도 지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옥스포드 아이오닉스를 인수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통해서도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 이런 데 양대 R&D에 영향을 결집하고 있다는 것들, 또 물리적 확장성 천에서 2만 가지의 큐피트의 대규모 시스템을 2030년까지 지금 이제 현실화한다. 이런 로드맵이 있죠. 로드맵은 거의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이온큐 로드맵 보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지금 64 알고리즘 큐피트라든지 99.99% 충실도 여기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256 큐피트의 실증, 그 다음에 2027년도에는 1만 큐피트라든지 보토닉 연계한다는 것들, 그 다음에 2028년도에 2만 물리 큐피트에 1600 논리 큐피트 AQ죠. 그 다음에 200만, 8만 논리 큐피트. 자, 이렇게 완전한 오류 정정에 도달한다는 것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땐 거의다가 2029년도, 30년도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상용화라든지 시장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온큐도 마찬가지로 뭐 AWS, 애줄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뭐 파스칼하고 협력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파급력 면에서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대형 상업 파트너와 구체적인 응용 사례도 있고, 제품과 서비스 실시간의 공개, 그 다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든지 홈프레미스의 렉마운트 운영 출시 이런 것들, AQ36 보로트 엔터프라이즈 있죠.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로 이어진다. 구글 역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파급 면에서는 아무래도 아이온큐가 좀 앞서가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회사를 한번 비교해보면 양자 우위에서는 13,000배 정도 초과되면서 검증 가능성이 가능하다는 것들, 구글 윌로우가. 그 다음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99.99%의 2큐피트 충실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수십 개의 실험적인 균이 되고 있다. 논리 큐피트에서는 얘는 AQ에 36이 적용되면서 2025년도에는 250큐피트가 목표가 되고 있다. 오류 정정에서는 포밍 커드라든지 블랙 이븐 포인트를 달성하고 있고, 고충술도라든지 저오버헤드라든지 빠른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 구조에서는 초전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 트레비언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것들 상용화 제품에서는 연구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 여기는 보르테라든지 지금 엔터프라이즈, AWS 등 클라우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제적인 적용 상황을 본다면 아무래도 분자 구조 해석이라든지 NMR, 그 다음에 신소재 신약,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약 개발, AI,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계적인 관점에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는 진짜 상업화의 주도권이 아이온큐가 있기 때문에 좀 반걸음 앞서가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논리 캐피트, 높은 게이트의 충실도라든지 논리 큐피트의 오버헤드 최소화, 렉마운팅의 하드웨어라든지 글로벌 클라우드 연계하면서 아이온큐의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들, 실질적인 먹용 사례도 많이 있죠. 자, 그와 반면에서 구글은 윌로의 학술적 위상을 바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기업의 파트너, 클라우드 R&D, 대규모 확장이라든지 생태계 확립 이런 것들의 중장기 전략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아이온큐가 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장기 한 3에서 한 7년 정도 봤을 때는 QPT 수라든지 실제적인 상용 문제 적용 이런 것들 봤을 때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겠죠. 자, 그때는 뭐 구글이라든지 아이온큐, IBM 이런 것들, 자, 대기업들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뭐 사이콘텀, 컨티뉴um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다가 일단은 서로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경쟁의 단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누가 앞선다고 현재로서는 보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구글의 퀀텀 에코스 윌로 프로젝트 자체는 실험적인 오류 정정이라든지 실제 도메인의 응용 영역을 갖다가 최초로 융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논리 큐피트 실험의 임계 전환점을 갖다 입증하면서 양큼의 근본적인 한계를 돌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반면에 아이온큐는 완성도 높은 상업적인 하드웨어라든지 우수한 게이트의 충실도, 실제적인 확장성, 엔터프라이즈 중심의 실적에서 양큼의 대중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온큐가 상업화 제품화, 그 다음 대기업 협력에서는 반보전도 앞서 있지만 구글은 초전도체의 하드웨어라든지 클라우드 인프라, 학술적인 영향력 측면에서는 막강한 연구 역량과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된다 앞선다 이렇게 보긴 힘든데 아직까지는 좀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아이온큐가 조금 더 앞서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일단 밸류에이션 구할 때는 뭘로 구했냐면 PS 레이쇼로 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PS 레이쇼로 하는데 매출 대비해서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보통 80에서 85불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구했던 값이. 자, 그거 일단 영상들 다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이것이 적정 주가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PR은 지금 이제 구할 수가 없죠. PR 자체를 본다면 아무래도 구할 수 없는 이유가 E가 EPS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PS에다가 요거는 멀티플 곱해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PR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PBR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PBR은 장부가치죠. 장부가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장부가치는 EPS가 아니고 BPS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북밸류 퍼 쉐어. 자, 거기다가 일단 멀티플 곱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PBR 본다면 지금 이제 저 포볼드 기준으로 봤을 때 9.39배수, 그 다음에 섹터 평균은 4.6이죠. 자, 일단 BPS가 어디 있느냐, 북밸류 표시가 북이니까 아무래도 장부 가치 있는 것이 대차대조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가서 보시게 되면 요게 있습니다. 4.31 정도 되고 있죠. 4.31 갖다에다 곱해주면 되겠죠. 멀티플에다가 4.31. 자, 그래서 곱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31이죠. 4.31에다가 지금 모습에서 멀티플에서 9.3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곱하기 9.39.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은 한 40불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홀드 기준으로 봤을 때 요 배수를 적용할 때는 한 40불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섹터 평균 한번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은 4.6이죠. 자, 그 다음 4.6이죠. 4.6에다가 4.31 정도 되고 있죠. 곱하기 4.31 해주게 되면은 요 가격을 본다면 지금 이제 한 20불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지금 이제 섹터 평균은 20불밖에 안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주게 되면은 40불을 줄 수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TTM 기준이 있죠. TTM 기준은 과거 기준입니다. 12 months라고 해서 그는 13배수 정도 주고 있죠. 그 다음 13배수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3.81이죠. 과거 기준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아까 보셨듯이 4.31배수 정도 줬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한 60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럴 땐 가격을 가지고 20불, 40불, 60불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가격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제 20불은 좀 터무니없고 이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없겠고, 뭐 40불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도 지금 이제 좀 보기 힘들겠죠. 그렇다면 60불에서 40불 밑에 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지금 트라이 하면서 매수 관점에서 한점 볼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60불대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씩 매집 관점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 라인 때 있죠. 직전 고점 요 라인 때 그때 55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0불에 60불 밑에서부터는 조금씩 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PB 레이쇼를 본다면 요거까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요 직전 고점 있죠. 요거 자체를 본다면 요때가 48불입니다. 그래서 48불에서 49불에서 55불대인데 요 라인 때 아까 보셨듯이 그 라인 때에서 PB 레이쇼를 본다면 좀 적당한 가격대가 되겠죠. 그래서 부채에서 본다면 조금씩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이제 꺾여서 완전 주가가 하락한다. 자, 그렇게 보진 않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장도 좀 심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자, 막판에 좀 끌어올리는 모습도 있었고, 자, 그 정도에 있었고, 다음 또 좀 차트상에서 본다면 이베리 이평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조금 생명선이 좀 붙을 때 있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가 이렇게 이격이 이평선하고 많이 벌어질 때 있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붙는 습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내려올 때, 자, 그때가 지금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거 붙는 데다가 스토캐스팅이 또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매집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리게티 한번 보겠습니다. 리게티 놓을 때 PB 레이쇼라든지 PS 레이쇼 한번 구해보시고, 자, 했던 대로. 그 다음에 요거 자체를 본다면 일단 지금 올 수 있어요. 직전 고점 라인 때 있죠. 직전 고점이 33불이니까 거기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요거 자체가 조금 더 꺾인다면 그 밑에 라인 때 있죠. 그것이 28불대 정도 되고 있는데, 자, 뭐 이까지는 안 내려올 거 있고 일단 30불인지 30불 밑에 있으면 좀 매수의 관점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다시금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꺾일 때 있죠. 자, 그럴 때 헤드앤숄더로 완전히 장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주시해서 한번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D웨이브 한번 보겠습니다. D웨이브도 PS 레이쇼, PB 레이쇼 한번 구해보시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직전 저점까지 와 있죠. 그래서 23불 때, 자, 요거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요 라인 때에서 일단 지금 이제 내려간다면 조금 더 하락세는 깊어진다. 자, 그럴 땐 요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20불 때까지 그렇게 보시고, 자, 지금 현재 모습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좀 반등이 요 라인 때 아니면 요 라인 때에서 나타나지 않겠는가. 20불 때 초반 아니면 중반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요거 자체도 지금 이제 상승 중에 있는데, 그래서 짧게 보시게 되면 길게 보시는 차트 있죠. 그래서 즉 말해서 추세가 살아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추세 자체 200일선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추세는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추세도 완전히 죽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평선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양자 주식들의 추세는 아직까지는 다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추세는 살아있는데 중요한 것 자체가 이 추세를 갖다가 꺾이지 않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추세를 갖다가 강하게 이탈했을 때는 그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가 이탈될 때, 추세가 이탈했다 바로 돌아오면 회귀하면 괜찮은데 이 추세가 그대로 가버리면은 이제부터 이 추세는 없어지고 다시 하락 추세로 된다. 자, 그런 것들만 주시하면은 요때는 좀 매수의 관점에서 되지 않겠는가. 추세 하단에다가 스토캐스틱 바닥에다가 자,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으니까 좀 상승의 추세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또 밸류에이션 직접적으로 해보시고 자, 그런 것들을 갖다 같이 맞춰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퀀텀 컴퓨팅 한번 보겠습니다. 퀀텀 컴퓨팅 200일선을 갖다 좀 하회 이탈했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자, 아이언큐 보시더라도 아직도 200일평선하고 좀 거리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리게티 역시도 상당히 거리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때 D웨이브도 상당히 거리가 많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퀀텀 컴퓨팅이 200일선 일단 돌파를 해버렸죠. 물론 그렇다 해서 뭐 하락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완전히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힘이. 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요거 자체는 매출이라든지 그런 것들 돈이 많이 딸린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차트에서 같이 비교해보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일단 직전 저점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좀 꺾인다면 조금 더 하락
하락세는 지져질 수 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 좀 반등이 아무래도 직전 저점에서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깼다가 이베일선 깼다가 다시 올라서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저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알키도 한번 보겠습니다. 알키도 이베일선 일단 붙어 있는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것도 직전 저점이랬던 35불대 아니면 이평선이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얼마냐면 이평선도 체킹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평선 보시게 되면 31불대죠. 그러니까 30불대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강하게 깬다면은 조금 더 하락세는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대충 보시게 되면 이베일선 근처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반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의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때에 일어날 때 스토캐스틱이 거의 다 바닥권에 와 있을 때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맞아 떨어질 때는 좀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 저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실스큐 한번 보겠습니다. 실스큐 역시도 이베일선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죠. 힘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업속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 직전 고점 있죠. 그게 4불 80전대입니다. 그래서 4불 80전대만 지켜준다면 조금 더 반등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깨고 내려온다면 조금 더 하락세는 잊혀지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 와 있고 그 다음에 51선에 일단 형성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올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길게 보시면서 투자하신 분들 이때까지 못 잡으신 분들 안에서는 조금씩 잡아갈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